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요즘 브리즈번 시내를 나가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뿐만이 아니라 워킹 홀리데이,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안타깝게도 저희 법무법인에 최근에 많은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ty라고 하죠. 상용 전자비자가 거절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거절 자체까지 가지는 않았으나 남들은 당일날 하루 이틀 만에 나온다고 하는데 왜 내 ETA는 신청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2주일이 넘도록 비자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로 문의를 주고 계시죠. 심지어는 온 가족들이 호주 방문을 위해서 ETA 신청을 했는데 남편도 자식들도 다 나왔는데 왜 나만 전자비자 ETA가 승인되지 않는 거냐, 심지어 거절된 거냐,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전자비자 ETA Subclass 601, 601 비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주 정부는 ETA 제도라고 해서 ETA Eligible Passports, 즉 몇몇 나라에 대해서 전자 상용 비자를 쉽게 승인해주는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시스템도 KETA라고 해서 호주 시민들은 KETA 비자를 발급받는 이런 상호 간에 좀 비자 관련돼서 완화된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베네핏들이 있습니다. 자, 호주의 경우 ETA는 비자 승인을 위해서 크게 봐서 한 서너 가지 정도의 비자 요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eligible, ETA eligible passports, 즉 ETA 협정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여권별로 ETA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12개월짜리 ETA를 받고 매번 호주를 방문할 때마다 3개월씩 체류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이에 여권이 만기될 경우에는 ETA를 새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특이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은 ETA 거절의 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 이것 때문에 거절된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호주의 임시 체류, 임시 방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 두 가지 용도의 임시 방문 목적만 허용이 되는데, tourist, 즉 관광객, 두 번째로는 business visitor activity, 사업 목적에서 잠시 방문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만 이 ETA Subclass 601 비자가 승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ustralian ETA 앱이라고 하는 모바일 앱으로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몇 가지 기입하는 내용도 없는데 내가 임시 방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과연 호주 이민성이 어떻게 알고 내 비자를 거절시킨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자, 기본적으로는 inconsistency, 여러 번 호주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가 안 맞는 내용들, 과거에 영주권 신청했다가 거절됐고 그 직후 ETA를 신청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임시 방문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호주에 발을 디딘 다음 다른 비자를 무언가 해보겠다, 이런 내용을 서제스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ETA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비자 거절의 어떤 빈도라든지 이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과거 비자가 캔슬됐다든지 아니면 비자 거절이나 캔슬의 사유에 incorrect information, 거짓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사유가 5년 전, 10년 전 3-year ban 또는 exclusion period 자체는 벗어났을지언정 ETA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절 사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lack of evidence라고 해서 체제 비용 자체도 증명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갈, 한국으로 돌아갈 어떤 근거나 사유가 부족한 경우에도 ETA는 거절되게 됩니다. 이 말은 그럼 뭐냐, 호주 연방정부가 이민성이 나를 프로파일링해서 나는 ETA가 안 나올 사람이라고 찍은 것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A 비자 자체를 신청하는 게 2번, 3번, 4번 뭐 금지되지 않았어요. 비자 신청비는 빵, 0원이에요.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안 ETA 앱에서 서비스 차지가 매번 20불씩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이것도 리펀드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20불씩 계속 내면서 신청하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링 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비자는 계속해서 거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안은 무엇이냐? ETA 비자를 다시 신청할 때 폼 1554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추가적으로 내가 왜 임시 방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소명해 내는 것들, 또는 두 번째로는 서클래스 600 비자, 즉 비지터 비자를 정상적으로 이미 어카운트를 통해서 신청하고 목적을 밝히고 그 사유를 밝히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지에 대해서 변호사 변론과 각종 증거들을 토대로 이를 밝혀낸 다음 600 비자, 비지터 비자를 정상적으로 승인받는 방법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다른 비자들도 활용할 수 있다면 써보는 것도 좋겠죠, 그죠? 저희 사무실에는 중국인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국인 클라이언트들은 안타깝게도 ETA Eligible Passport 국가 협정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600 비자를 싫으나 좋으나 신청해야 되는데, 이 600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증빙 서류라든지 아니면 임시 방문 후 돌아갈 것임을 소명하지 못해서 600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 분들은 파트너 비자와 600 비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 비자 이렇게 가장 많이 거절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의뢰인 분들이 저희에게 오셔서 제대로 된 변론과 그 다음 증거 준비를 통해서 600 비자를 다시금 받아내고 호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0% 다 성공은 당연히 못하고요. 그 이유는 과거의 뭐 기록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도저히 임시 방문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면 비자는 나올 수 없게 되겠죠. ETA 거절을 맞으신 분들, 하지만 호주를 정말 방문해서 관광을 즐기거나 뭐 가족들을 보고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보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600 비자를 준비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박앤코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판단해 보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ETA 비자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들어가세요.